와. 또 병력 관련된 추가 내용이 있는데요. 1000명의 병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회 진입한 애들이 뭐 350명이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280명이니 원래 계획된 인원이 700명이었는데 도로가 막혀서 다 못 들어온 거고요. 네. 전체적으로 병력 1000명을 보고를 했었고, 그러면 국회랑 선관위 나눠서 보내면 되겠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자, 윤석열 공소장 내용입니다. 윤석열이 김용현으로부터 비상계엄에 병력 약 1000명을 투입할 수 있다고 보고를 받자 뭐 그 정도 병력이면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하면 되겠네라고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요. 경찰력을 우선 배치하고 군은 간부 위주로 투입하는 방안을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뭔 개소리야. 어차피 군인들 보낸 숫자가 300명이 넘었는데 그것도 다 특수전 부대로. 헬기 타고 들어왔구만. 아유, 진짜. 그것뿐만 아니라 육해공 해병대에서 체포조를 운영을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방첩사령부가 경찰에다가 국방부에다가 100명의 수사관을 체포조로 지원을 해달라라고 하는데 거절했다 그러는데 명단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되게 웃긴 게 우리가 진짜 빨리 해제를 해서 얘들은 계엄도 어설퍼 이랬는데 지금 나오는 내용들 하나하나를 보면 엄청 용의주도하게 계획을 되게 많이 했어. 계획을 진짜 꼼꼼하게 세웠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체포 명단이 우리가 14명으로만 알고 있잖아요. 우선 체포 명단이.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아까. 14명 체포하는데 체포조를 1000명씩 풉니까? 자, 국방부 조사본부는 방첩사로부터 수사관 100명 지원 요청을 4차례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불응했다고 주장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합동수사본부 요청에 따라서 수사관 10명을 파견한 적은 있지만 계엄 해제 의결로 현장에 투입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하지만 검찰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국방부 조사본부가 여인영으로부터 직접 협조 요청을 받은 뒤에 여기에 응하기 위해서 실제로 육군, 해군, 해병대 등에 연락을 취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말이죠. 계엄 당일날까지 육군 참모본부를 비롯해서 군 참모본부를 비롯해갖고 실제적으로 군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수방사, 특전사, 정보사 요 3개가 지들끼리 알아서 김용현이랑 짬짬이를 해서 이걸 진행했다라고 하는 말도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거짓말이라는 다 거짓말. 다 거짓말이라는 그러니까 거예요. 국방부 안에도 이 새끼들이 전부 다 내란을 일으키면서 체포조를 요구를 한다고 했을 때, 이 새끼들이 뭔지 하려고 하는 걸 알면서, 여기 있어요, 100명, 얘네들 일 잘해요라고 명단을 냈다는 얘기는. 실제로 100명 명단이 냈고, 문제는 뭐냐면, 이들을 이제 모으려고 하는데 그 와중에 계엄이 해제가 돼버린 거죠. 이 새끼들 도대체 몇 명을 체포하려고 그런 거야? 그러게. 지금 5개 군대에 집합소를 차려놓고 이 정도면 1000명을 동원해갖고 사람을 잡아들이려고 했으면 이 중에는 저는 건진사이다님과 송 작가님은 반드시 있었다. 왜 너는 빠졌을 것 같으냐? 네. 내가 가는데 너는 빠질 것 같아? 네. 저랑 이 PD는 뭐 그렇게 김건희 성형과 관련해서 많은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근데 성형한 여자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성형했다 그런 사람 제일 싫어해. 싫어해. 본인은 야 너는 코가 티나 있냐나 이런 얘기하면 아니, 본인은 겁나 싫어요. 본투비 미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나 원래 예뻤어. 태어날 때부터 예뻤어라고 생각하는데 누군가 옆에 눈치 없이 거짓말하지 마. 너 여기를 이렇게 하고 테이프를 이렇게 올려가지고 이런 사람 제일 싫어하거든요. 그런 사람 안 보려고 하거든요. 다음부터 야, 쟤 나오면 나 안 나올 거야. 이렇게 되거든요. 얼마나 미웠겠어요. 그것만 미웠을까? 아무튼 어찌 됐거나 광범위한 정계를 비롯한 그 수없이 많은 쪽의 사람들을 체포하기 위한 체포 명단 살생부가 따로 어디 존재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불태우지 않았을까? 이번에 한국박물관 태우면서? 박물관을 보니까 한번 봐도 이게 옥상에 있는 옥상에서 뭐를 방화해갖고 태운 것 같아요. 뭘 들고 와서 태웠거나 옥상에 태워야 할 구조물이 있었거나 그런 의심이 듭니다.
보통 불이 나면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데 이건 그냥 꼭대기에 시작해서 꼭대기에서 탔더라고요. 네. 아무튼 그런 상황이고 이 와중에 이제 방첩사가 사이버 여론전까지 준비를 했대요. 와. 이거는 아예 그냥 중장기로 가려고 한 거예요. 야. 중장기로. 그러니까. 세뇌까지 시키려고. 네. 와, 근데 나는, 와, 얘들이 진짜 1970년대, 80년대에 살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한 게 뭐냐면,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독재 국가의 특징이에요. 독재 정권의 정권의 그게 가능할 거라고 믿어지지 그래서 않는 것 얘네들이 SNS로 사이버 여론전을 하려고 했대. 요게 뭐냐면 명박이 때 그 당시에 정보사가 국정원하고 같이 이 외부 요원을 뭐 1000명 이상을 키워가지고 댓글 작업을 했다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심지어- 괜히 그 얘기했다가 송 작가도 이제 설화에 말풍선 때문에 설화에 빨려 들어갔지만 송 작가는 불구대천의 원수 윤상현 밑에서 하청을 받은 거고요. 거기 있는 그 방첩사나 어떤 이런 그 국정원 관련된 댓글 부대가 아니었다니까. 제발 위키 백과 좀 보세요, 가서. 방첩사는 예하보안연구소에 인지전을 전담하는 정보종합통합대응팀 신설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팀장에 여인영의 추천으로 임용된 인지전 전문가가 내정이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앞서서 방첩사가 이 인지전 조직 설립을 추진하다가 내부 반발에 부딪히자 여기 옮겨서 보안연구소 로 여기서 만든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방첩사 자체적으로 만들려고 하다가 내부적으로 이건 안 된다라고 하니까 그럼 예하 보안연구소로 내려보내가지고 여기에 그 TF팀을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만일에 제2계엄까지 확대, 그러니까 국회만 장악을 했으면 진짜 삼역 국회의장과 이재명 대표, 한동훈까지 살살 했으면 진짜로 얘네들은 전방위적인 언론인을 비롯한 유튜버부터 시작해서 노조 관련돼 있는 사람들을 사그리 끌어모아가지고 전부 다 집합소에 끌고 가갖고 살살 해버리려고 하는. 그래놓고 그거를 이제 사이버 여론전으로 인해서 그걸 옹호하는 글을 쓰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직들한테 계엄의 당위성을 막 주입시키고 이런 거. 이 그렇죠. 주입한다고 해서 주입이 되나? 근데 이게 더 위험한 게 뭐냐면은 사실 일반 국민을 상대로 주입하는 건 쉽지 않겠죠. 그런데 이 여인영하고 소형기 당시 참모장의 주도로 방첩사 내에 인지전 TF가 추진이 됐거든요. 근데 우리가 여인영은 잡혀 들어간 거 알잖아요. 그러면은 같이 이걸 만들려고 했던 소형기 당시 참모장은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이 사람은 비상계엄 직전에 단행된 인사를 통해서 비상계엄 당일 육군 사관 학교장으로 취임을 했다는 이런 거예요. 씨부라. 그게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육사 전체가 육사 생도들을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하겠냐는 겁니다. 얘네들을 부추길 수 있지. 우리가 당연하죠. 구하러 나가야 된다고. 당연하죠. 그러니까 육사도 없애야 된다니까, 진짜. 이 기회에. 없애야 되는 게 너무 많네. 정말 진짜 50년, 60년 된 잘못된 시대착오적인 기관들과 이러한 이상한 보수 우익 단체를 위한 어떤 조직들을 길러내는 단체들은 일일이 다 점검을 해서 다 바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방첩사 내부에서는 왜 인지전 TF 구성에 반발을 했느냐. 이게 이명박 정부 당시 국군 기무사령부의 댓글 부대 운영으로 부대원들이 고초를 겪었기 때문에 한 번 그걸 겪은 트라우마가 있다는 거예요.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걸 또 하려고 하네? 안 돼. 라는 반발이 그 나왔을 당시에 거라는 거죠. 검찰에서 덮어주지 않았으면요. 민간에서 참여하던 조직들까지 싹 갈본세건이 됐었어야 돼요. 그러면은 사실 그 팀이 고스란히 살아남아 있는 거죠. 살아남아서 박근혜 쪽을 도우다가 또 살아남아가지고 지금 윤석열이랑 김건희를 돕고 김건희, 있는 거죠. 한동훈까지 같이 했다가 지금 한동훈 쪽은 분리가 된 거잖아요. 그 당시에 결정적 증거들을 많이 찾았었어요. 그 당시에 모든 주요 메시지들, 그러니까 좋아요나 공유를 누르는 게 아니라 주요 메시지들이 집중 생산되던 지국이 대구에 있었고, 맞아. 그게 국정원 대구 분사 옆건물이었단 말이에요. 그때 무슨 교회? 시발단, 시발단? 십자가 알바단. 시발단하고 같이 그걸 했는데, 하필이면 시발단 사무실이 국정원 대구
지사의 옆건물이었다는 거야. 그러면 이미 그때 그거 파고 들어갔으면 시발단이랑 국정원이랑 다 죽었어요. 근데 검찰이 그걸 덮었거든. 기무사 관련된 병사들 몇 명만 조지고. 그럼 얘들이 어디 가서 해체를 하고 없어져야 되는데 그냥 얌전하게 버러우를 해 있었던. 근데 지금 이거 만든 것도 사이버 여론조 방첩사에서 만들었던 ETF도 계속 하고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직도 하고 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걔네들은 우리가 모르는 말하자면 맥히는 명단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던져줬을 때 반응을 하고 효과가 있고 그거의 여론 형상을 만들어내는 핵심 코어들을 이미 수십 년에 걸쳐서 단련해 왔어요. 카톡을 통해서든 뭐를 통해서든 요 사람한테 던지면 반응이 있다 그래서 주로 택시기사들이나 노인들이나 뭐 교회. 새마을회, 교회 요런 쪽으로 연결고리를 갖고 있는 방대한 데이터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통해 이 사람들 국민 전체는 아니지만 그 숫자가 몇백만에 이르기 때문에 이걸 통해 갖고 얼마든지 여론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카드를 쥐고 있는 상태에서 내란 내지는 이 법 자체를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투쟁 세력들을 끌어모으고 있는 겁니다, 저놈들은.